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강 렉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 글의 방향성, 대명사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이건 여러분 모든 독해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게 문단이든 주제든 빈칸이든 순서든 삽입이든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고요. 대명사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는 거 매우 중요한 건 모든 수능 독해의 기본이야. 1번을 심화시킨 게 주제 제목 빈칸 추론이고요. 2번을 심화시킨 게 순서 삽입이다. 제가 아스라 강의 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1강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렉돌 강의는 아스라 강의의 후속 강의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단어의 방향성, 뭐 same, different로 봐야 돼. 이런 디테일한 설명들은 그 아스라 강의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고요. 전 영어가 좀 되는데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선생님이 저렇게 수업을 하시더니 진짜 짱인데? 내가 찾던 강인데? 뭐 그래갖고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2에서 1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잘하는 친구들은 들으면서 계속 복습만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건 모든 독해의 중요한 기본 원리다. 그리고 함축음이 문제는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다 그랬고요. 자, 빈칸 문제의 코드는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은 다음에 보기로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수능 독해의 제일 기반이 되고 기본이 되는 문제가 빈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빈칸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되라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고 항상 빈칸 문제 코드를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얘는 실제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40번 문단 요약 문제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진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를 좀 제대로 알고 단어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이 단어가 수능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를 꼭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된다. 그게 기출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중요했던 게 자, 이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었잖아. 그러면 이 부분 보이죠? First notable work이야. 말 그대로 주목할 만한 작업물을 만들어냈어. 근데 지금 remarkable work이 보이죠? 그럼 얘 뭐랑 같아요? 얘랑 같은 말이잖아. 얘랑 지금 얘가 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는 그대로 프로듀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은근히 이 문단 요약을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안 써보는 거야. 답의 근거를 써보고 선지와 비교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이게 답이겠거니 하고 선지랑 비교하는 건 가시적인 어떤 근거 찾기에서 크나큰 차이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쓰고 보세요. 프로듀스고요. 자, B는요.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새로운 이미지를 러닝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new learning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 앞에 remains가 있었잖아. 새로운 학습을 위한 것을 남겨두게 된다. 그럼 당연히 B는 remains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는 게 원래 수능적 코드야. A는 produce와 같은 방향성의 단어가 답이겠고 B는 remains와 같은 방향성의 단어가 답이겠네 하고 보기로 갔어.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당연히 B는 이제 남긴다, 남아있다 이런 뜻이 있으니 create 만들어내다, remove 제거하다, diminish 감소시키다 이건 아니었을 테고 1번에 leave도 남겨두다란 뜻이 있고 2번에 spare도 남겨두다란 뜻이 있으니까 B는 1, 2번만 봤을 때는 B는 1, 2번이 둘 다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A였던 거죠. 왜냐?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 챌린지. 이거 그 당시에 좀 잘하는 애들도 은근 2번 많이 해서 틀렸던 이유가 챌린지가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트라이에 도전하다가 아닙니다. 이거 씨발, 이거 욕해도 돼. 씨발 도전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저거 빨리 지울게. 이거 이의제기를 하다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A라는 사람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B가 챌린지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챌린지 자체가 부정적인 방향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의 뉘앙스라는 거를 모르셨으면 이거는 틀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챌린지는 수능 기출 단어고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기출 포인트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 수능에서 어떻게 쓰여져 왔는가 자체를 모르는 것 자체가 이미 기출 분석을 제대로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듣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풀었는데 틀렸어. 이상하다. 왜 챌린지가 틀렸지?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은 만약에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챌린지를 가지고 이게 이 챌린지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문제를 또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셔야 돼. 이거는 학생들이 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와 코스트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그때 페이는 긍정이고 코스트는 부정이죠. 코스트는 비용이거든요. 보세요. I pay you. 난 너에게 돈을 지불한다. 그럼 너는 득을 보잖아요. 근데 I cost you는 나는 너로 하여금 비용을 지불하게 할 거야죠. 그럼 중요한 거. 너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니 너 입장에서는 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은근히 여러분이 이렇게 답 잘 찾아놓고 엉뚱하게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챌린지는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마커블 웍에 딴지를 거는 거니까 방향성이 반대로 보였어야지 되죠. 이 주목할 만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었죠. 뭐다? enables에 가능하게, lives에 남겨두기. 당연히 enables 가능하게, lives에 남겨두기. 그래서 enables 가능하게, lives에 남겨두기. 답이 1번이었던 문제였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시면은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오답에 빠질 수 있었던 문제였었다. 다시 챌린지는 도전! 이런 사랑스러운 도전! 이게 아니라 이의제기를 하다. 약간 딴지를 거는 느낌의 그런 동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보고 이제 우리가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수로는 18페이지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ven those with average talent can produce notable work in the various sciences, so long as they do not try to embrace all of them at once. 그랬죠. 웬만하면 좀 저는 정말 여러분이 대명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독해를 하실 때 유기적인 독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데이도 그냥 그들 하지 마시고 당연히 뭐예요? 이 사람들이죠. 그쵸? 이때 되면 뭔가요? 그렇죠. 이거겠죠. Various sciences겠죠. 좀 이런 식으로 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평균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목할 만한 work,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양한 과학, 각기 다른 과학에 있어서 서롱해야죠. 뭐하는 한 they. 그 평균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든 다양한 각기 다른 different한 과학 모두를 즉각적으로 한 번에 포용하지만 않는다면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걸 다 성급하게 막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만 않으면 평균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과학에서 뭔가를 주목할 만한 작업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대신에 그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그럼 이때 they는 계속 누구겠어요? 앞에 평균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이 평균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신의 집중력을 one subject after another, 그러니까 하나씩 꺼내는 느낌이죠. 한 번에 하나씩 그 주제나 과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이랬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한 번에 하나씩 한 주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간에 different를 썼다는 게 중요하죠. 각기 다른 기간에 집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오늘 3, 4개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일, 미래 different한 타임으로 나눠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내일 모레는 이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라. 비록 나중에 work, 작업물이 well, we can only attain in the other speed. 다른 분야에 있던 그 초기의 다른 달성물들은 약화시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에 하나씩만 해라 이거죠. This amounts to saying that the brain adapts to universal science in time, but not in space라고 나오죠. 그럼 이때 3번의 디스가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different한 기간에 해라. 이걸 가리키는 게 디스잖아. 이렇게 좀 제발 읽으라고. 이러한 한 번에 하나씩 한다라는 것은 우리 amounts는 수고로 어디에 이르다라는 수고로 쓰인다고 하는데 amounts가 합이니까 합쳐서 이 정도에 도달했어요. 이런 느낌?
그래서 amount to 하면 어디 어디에 이르다,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이런 수거입니다. 이러한 한 번에 하나씩 하라는 것은 that 이하라는 말로 도달할 수 있어요. that 이하가 뭐예요? 뇌는요. adapt universal science in time but not in space. 공간이 아닌 시간에 있어서 어떤 보편성이 있는 과학으로 adapt, 말 그대로 적응해 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게 중요했었고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In fact, 사실 even those with great abilities. 자,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proceed, 나아갔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어떤 식으로? 그렇지. 한 번에 하나씩이야. 계속 한 번에 하나씩 different를 가리키는 거죠. 맞을까요? 한 번에 하나씩.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애초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한 번에 하나씩 한다라는 거지. 그러고 그 다음 문장을 가. Third, 따라서 when he astonished by sermon with publication in different scientific fields, realized that its topic was explored during a specific period of time. 그럼 잘 보세요. 갑자기 웬 스페시픽 특정한 이야, 구체적인 이야가 아니라 그럼 내가 이렇게 잡고 흐름으로 가서 이 문장 가는 순간 저때 스페시픽은 different와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different로 받아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됐을까요? 그럼 해볼게요. 자, 따라서 우리가 깜짝 놀랄 때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각기 다른 과학적 분야에 대해서 어떤 출판물을 낸 사람에 의해서 깜짝 놀라게 될 때 쟤는 물리, 뭐 화학, 뭐 생물, 지학 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어떤 출판물을 냈네 짱이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린 뭘 깨닫게 돼요? 각각의 토픽 주제가 그 시간에 각기 다른 시간의 기간 동안에 탐험되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 가보죠. Knowledge gained earlier certainly will not have disappeared from the mind of the author, but it will have become simplified by condensing into formulas, agreeably, abbreviated symbols 그랬죠. 자, 그 이전에 획득되어진 지식은 확실히 뭐예요? Not have disappeared입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즉 저자의 마음에서 not disappeared,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은요. 단순화되게 되는 거죠. 뭐함으로써? 공식이나 아니면 굉장히 축약된 상징으로서 축약되어진 상징으로서 응축됨으로써 단순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과학적이래 sufficient인데 충분한이지. 따라서 sufficient space remains for the perception and learning for new images on the cerebral blackboard. 그러니까 블랙보드가 칠판인데 이때는 이제 비유적 표현이겠지. 뇌를 설명하기 위한. cerebral은 말 그대로 대뇌 뭐 이런 뜻이 있는 단어고요. 아마 여기도 밑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대뇌라고 나와 있네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따라서 sufficient, 충분한 공간이 남아 있어요. 어디에? 새로운 이미지의 학습과 인지에 있어서. 근데 어디에? 대뇌의 칠판이라는 비유적 표현, 대뇌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끝나는 지문이야. 그럼 봐봐. 다시 이제 우리 그 17쪽에 그 문제로 가셔가지고 자, 한 과학적 주제를 하나씩 다루는 거죠. 그쵸? When scientific subject after another. 하나씩 과학적 주제를 탐험하고 다루는 것은 뚜렷할 만한 작업물을 프로듀스하게 만드는 거 맞죠? 만들어내다. 그쵸? 전 과학 분야에 걸쳐서. 왜? 이전에 획득되어진 지식은 그대로 단순화된 형태로 retained 남아있게 되죠. 우리의 뇌에. 근데 앞에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학습을 위한 여지나 공간을 remains, 남겨두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보기로 갔다? 그럼 당연히 답이 몇 번이야. 그렇지. 얘랑 같은 거, 얘.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서 푸는 게 수능적 코드라고.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었다. enables 가능하게, leaves 남겨두기. 그래서 1번 enables 가능하게, leaves 남겨두기. 얘가 답이었던 거죠. 이렇게 풀었는지를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도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